자, 보겠습니다. 쪽지시험 보시면서 어때요? 되게 길죠? 문장이. 점점 이렇게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1번 보시면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관련 실태와 취업 상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의료 인력. 그렇죠? 당연히 간호사는 신고하는 거 아시죠? 3년에 한 번씩. 의사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간호조무사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간호조무사도 역시 신고해야 돼.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기사. 그러니까 임상병리사 하면 의료기사입니다. 그렇죠? 요거 찾아봐 드릴까요? 우리 자격 면허 있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책에 어디 있었냐면 자격 면허가 45쪽이요. 45쪽에 보시면 거기 45쪽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2조의 의료기사가 있을 거고 거기에 임상병리사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 임상병리사가 의료기사에 속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모두 3년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의료비 지불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근데 말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보신 한 분이 당연히 행위별수까지인지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다리에 답을 써서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 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해서 의료 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다. 누가 봐도 행위별수까지입니다. 맞죠?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일단 점수로 받고 그 점수들을 일정 비율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의료비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점수제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점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주고 점수당 얼마에서 곱하기 돈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자, 종류로는 시장 기능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관행수가, 그리고 정부의 보험조합의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의료수가를 공권력에 의해 강제 집행하는 제도수가제가 있다. 그래서 관행수가제가 있고 제도수가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 말로는 여기서부터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점을 보세요.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당연히 행위별수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보면 누가 봐도 행위별수까지예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는데 관행수까제가 있고 제도수까제가 있단 말이에요. 관행수까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관행수까제는 이쪽 병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포경수술하는데 얼마 받는데 우리도 그냥 그대로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행수까제.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또 이렇게 대부분 병원에서는 요거 진료하는데 얼마 받는데 그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관행수까제. 그런데 그래서 제도수까제는 국가가 이거 얼마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제도수까제지. 우리는 국가가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도 이게 거기 위원회랑 같이 합의해서 얼마 수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도수가제고 그 다음에 관행수가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요.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자세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비해서 지급하되 그리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니까 월급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 대신에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00분의 70, 뭐 힌트 다 줬습니다. 이거는 정률제 방식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게 뭐예요? 휴업급여. 이거는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사항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 안 찾아봐 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이런 거 좀 감으로 좀 잡으시면 되는데 건강 형평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일단 지역별 암 발생률. 할 수 있죠. 우리 헬스플랜 2030에서는 지역하고 소득 수준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억리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직업 유형별 심뇌혈관 유병률. 이것도 직업별로 당연히 유병률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교육 수준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는 감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횡문화사정 모형. 이거 우리 책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문화 현상을 사정한 것이냐. 억양과 발음을 확인한다. 침복을 사용하는 경향을 파악한다. 터치했을 때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한다. 이거 우리 책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의사소통이지.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 근데 이게 침묵이라는 거를 핵문화에서 보면 자주 보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침묵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 어른이 엄마 아빠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 그때 말을 안 했어. 그럼 그 말을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반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반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침묵이 약간 반발이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침묵은 수긍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침묵의 의미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모두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인데 웬만하면 이런 거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복합적인 건강 문제